안녕하십니까. 출입국 20년 경력 비자 전문가 김월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유튜브를 신청하시는 외국인이 F27 비자에 대한 영상을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듣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F2 비자는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자라고 출입국 업무 매뉴얼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F2 비자의 세부 항목은 몇 가지로 분류되어 있을까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F2 비자의 종류는 F2-1부터 F2-99까지 모두 16가지 종류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위 16가지 종류 중에서 오늘 다룰 영상의 내용은 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 인력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입국 업무 매뉴얼에서 말하는 우수 전문 인력이란 국내에서 정규 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E1부터 E7-1까지, 그러니까 E1, E2, E3, E4, E5, E6, E7까지죠. 그리고 D5부터 D9까지, D5, D6, D7, D8, D9 이렇게 되겠습니다. D9까지의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의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호텔, 관광, 유흥업소 종사자인 E6-2 그리고 E7 비자에서 준전문 비자인 E7-2, 일반 기능 비자인 E7-3, 숙련 기능 인력인 E7-4 비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E7-1 비자는 전문 인력에 해당한다는 점과 2020년 12월 1일부터 E7-4 비자에서 점수제 F27 비자 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재적 우수 인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잠재적 우수 인재라고 하는 것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자를 의미합니다. 잠재적 우수 인재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 등의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사를 받은 경우 점수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F27-S 체류 자격으로 체류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조건으로 자격 변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자격 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에 체류 기간 연장 신청할 때에는 점수 요건 및 체류 기간 연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체류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잠재적 우수 인재,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원에 대한 목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수제 우수 인재에 대한 심사 기준이 있는데요. F27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으면 허가 받을 수 없으니 결격 사유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F27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 또는 통고처분 합계 500만원 이상인 자, 3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3년 이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이력이 있는 자,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F7 체류 자격을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 인력이라고 하였으니 합격 점수는 얼마이고 평가 항목별 배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나이와 학력, 기본 소양, 연간 소득, 그리고 기타 가점과 감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170점 중에서 8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하면 F7 체류 자격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평가 항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에서 구간별로 점수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나이는 최대 25점까지 득점이 가능합니다. 나이는 만 25세부터 만 29세까지 이 구간에 있을 때 가장 높은 점수인 25점을 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51세 이상이 되면 가장 낮은 3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학력에 대한 점수입니다. 학위에 따라 최대 25점까지 득점이 가능합니다. 학위는 국내 학위뿐만 아니라 국외 학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같은 학위일 경우에는 이공계 학위증이 비이공계 학위증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박사학위 경우 이공계는 최고 점수 25점을 받을 수 있으나 비이공계의 경우에는 20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복수 학위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공계 학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학위의 인정 여부는 이수증이 아니라 학위증을 받아야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어 어학능력 시험에 대한 조건입니다.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 토픽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두 가지 제도만 인정을 하고 있으며, 토픽과 사통 5단계를 이수하면 최대 20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는 경우에는 토픽과 달리 추가로 5점을 보너스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 소득 조건입니다. 20년 12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며, 그 이전에는 소득이 없어도 D2 유학 체류 자격이어도 F27 변경이 가능한 점수 시스템이었으나 2020년 12월 점수 체계 변경으로 연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F27 변경이 어렵게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D2 비자에서 F2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 취업 체류 자격 E7 비자에 준하는 체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연간 소득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최신의 소득금액 증명에 기재된 연간 소득을 소득 금액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자료를 가장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계년도 기준일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을 목표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7월부터 직장에 취업하여 다음해 6월까지 취업활동을 하였다면 F27 변경 신청 시 6개월의 소득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연간 소득에서 10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 연봉 약 2,298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22년도 올해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은 9,160원으로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으로 기준하여 월 209시간이라고 할 경우 월급이 191만 4,44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점에 대한 설명인데요. 최대 40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였을 경우 5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국내 학위 또는 우수대학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학위 등급에 따라 추가로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학위는 가점이 없으나 국내 학위는 가점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출입국 업무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수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언론기관지 타임지 선정 세계 200대 대학과, 그리고 QS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 2022에서 선정한 세계 상위 500위 대학과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 대학을 의미합니다. F27 비자 연장은 다른 체류 자격과 다르게 점수가 높을수록 체류 기간을 길게 연장해주고
점수가 낮을수록 체류 기간을 짧게 부여한다는 특이점이 있겠습니다. 아래 점수표와 같이 합산 점수가 130점 이상인 경우에는 체류 기간을 1회 5년을 연장해주고, 합산 점수가 109점 이하인 경우에는 1회 체류 기간 연장을 1년만 허가하는 등 점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네요. 참고로 체류 연장 시점에 취득 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일지라도 연장 신청 시점에 취업 중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체류 연장 신청 시점에 합산 점수가 80점이라고 하더라도 실직 상태인 경우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은 불허되며 다만 구직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F7 비자에 대한 더 많은 자료가 있었으나 그 모든 정보를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다루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자료이면 F7 비자를 이해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 생각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